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을 수행한 폴라리스 던 팀이 5일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죠. 폴라리스 던 팀원들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건은 현지 시간 9월 15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 해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는데요. 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들이 우주 유영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달나라 여행,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거죠. 정말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던데요. 우리 라디오 상담실 가족 여러분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이렇게 우주 여행 하고 싶으신가요? 전혀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네. 진짜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일단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럼요.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갈 곳이 많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아마 다 못 볼 것 같은데. 네.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중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네. 제주도. 아, 제주도요. 네네. 네. 제주도 가고 싶고, 지금 우리 여기 세종 근처도 보면은 네. 뭐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저는 세종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공주였던 것 같아요. 네. 카페인데 아주 예쁜 호수 옆에 있는 카페인데 이런 곳이 있었나 하면서 불과 집에서 20분,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좋은 곳을 발견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고서저라고 해서 네. 동쪽에 산이 많고 그죠? 서쪽에 평야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막상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산악 국가가 맞구나. 네. 이 서쪽 그죠? 여기도 진짜 서쪽인데 네. 골짜기도 많죠. 산도 많고 높은 네. 산도 사실은 많고 네. 골짜기도 뭐 아름다운 골짜기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산과 들과 네. 바다와 강 이런 곳을 다니다 보면은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주여행 가면 근데 어떤 거가 우주여행 가면은 예. 저는 이제 기사로만 본 건데요. 네. 지구가 보석처럼 막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그랗게.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뭐 유리 구슬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빛이 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모습을 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기쁨.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괜찮죠. 무중력을 경험하는 것도 네. 재밌는 일일 것 같고요. 왠지 PD 선생님은 가실 것 같아 느낌. 아, 정말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네. PD 선생님 가실 것 같아요. 네, 상상을 일단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글루타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진행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그 영어로 말하면 네. A와 B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와 B요. 네,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 예술이 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작품은 이제 오래 가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네, 언젠간 죽게 돼 있다. 그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저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남긴다. 네. 여기저기 대전 현충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봤습니다. 무슨 아는 분이? 그냥 산책으로도 가고요. 오, 네, 좋죠. 한번 그 정신을 느끼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 거기가 아주 명당짜리죠, 사실은. 네, 거기 보면은 우리 그 독립유공자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의 그 성함이 네, 묘비에 새겨져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말 그대로 이름만 남기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상황, 그죠? 정황들이 있겠죠. 예. 네.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그 예술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원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그 오리진, 그러니까 그 뜻과 비슷한 말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네.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의사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죠. 해서 니네들은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잃었느냐 뭐 이렇게 질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의사분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네. 한 분인데 그 라틴어로 말씀드려 보면 아르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 그래서 ARS죠. 아르스는 길고, 비타는 이제 뭐 생명. 네. 요새 뭐 비타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타는 짧다. 해서 이 아르스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분이니까, 네.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아르스에 대해서 이제 테크네라 해서 요새 뭐 테크닉 그러잖아요, 그죠? 기술.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번역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뭐 아트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이 아르스는 길다, 그 다음에 비타는 짧다 할 때 이 아르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어케이시오 프라에 셉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말로 설명드려보면 찰나. 네. 찰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툼 페리큘로숨. 이거는 어떤 예측 밖의 일들. 그 다음에 이우디시움 디피사일 해서 이거는 어떤 뭐 그 상황을 포착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예측 밖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측 밖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를 보면은 AI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제 AI로 모든 걸 이렇게 뭐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AI라는 거는 이미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 AI의 어떤 한계인데, 그 보면은 우리 과학에서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뭐 나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관찰하려고 할 때, 네. A라는 과학자는 그거를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옆에 있는 B 과학자한테 이걸 한번 봐라 했는데, 그 과학자는 그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거를 뭐 불확정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만, 아니면 볼 수 있는 것만 본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이 예측 밖의 일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은 의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줄여서 어떤 찰나 포착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찰나 포착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아트로 바꿔서 예술이라고 했으니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크죠. 네. 차이가 큰데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그 백제 문화에 뭐가 좀 특징적인 게 있냐면 살풀이 문화라고 있습니다. 살풀이라고 아시겠죠? 살풀이요. 네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잘못된 어떤 뭉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네. 맞습니다. 해결해주는, 네, 그렇죠. 풀어주는. 그래서 그 살풀이 춤도 있고 그죠? 네네. 그 살풀이 장단이라 그래서 그 뭐 노래면 노래죠. 네. 그런데 이 살풀이라는 게 사실은 의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이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못된 거, 맺혀 있는 거, 어떤 네. 매듭이 진 거 이런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살풀이라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아르스 이거와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백제 문화가 전파된 곳이 이제 일본 중에서도 뭐 구주나 뭐 나라, 네. 일본에서도 이 살풀이랑 비슷한 전통 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이름을 뭐 노라고 한답니다. 노. 근데 저는 이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 뭐 교토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뭔가 그 한마디로 어떤 서늘한 한 같은 걸 느꼈거든요. 한. 네.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그 백제 후손들이 그 자기의 그 원래 그 두고 온 고향, 네. 고국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 한을 표현한 그런 느낌? 저는 그런 걸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어떤 가족 간에 아니면 뭐 연인 간의 그런 어떤 이별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예. 네. 어쨌든 그거는 옛날에 느꼈었는데 지금 이 아르스라는 여기에 그다음에 살풀이라는 거 이거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 백제 문화권의 그 살풀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느낌도 좀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죠? 달랐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한을 풀어나가는 그런 전통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춤에서는. 그러니까 그 춤의 분위기 자체가 좀 우울했고, 네. 우울했고 좀 슬펐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환자가 돼 있는 거지, 환자. 네. 그래서 그 춤 사이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살풀이 춤 같은 경우는 어깨나 골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운데 그 일본 그 전통 무용은 보면은 어깨나 그 골반이 조금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깨 밑에 네. 팔꿈치나 그 손목, 손가락 이 정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발도 보면은 그 바닥을 거의 그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춤을 추더라고요. 이건 뭐 저만의 해석이지만 어쨌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할 때 그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산풀이다. 살풀이가 아니라 산풀이다. 네. 그러니까 의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네. 이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동아시아 의학으로 가보면 동아시아 의학의 그 양대 그 뭐라 하죠? 이론 서적이 뭐냐면 침경과 내경입니다. 침경과 내경인데 네. 침경에서 경락과 그 침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히포크라테스가 알스를 설명할 때 그 예측 불가의 아주 순간적인 그런 어려움, 네. 그거를 이 침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묘막측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딱 아시는구나. 네. 거의 첫머리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첫머리 쪽은 아니고요. 네. 네.
시편 쪽에서 시편. 네. 뭐, 중간쯤이죠. 뭐를 비유할 때 이 말이 나왔나요? 천지창조랑 관련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람을 보면서 네. 신묘막측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측면이 있네요, 그죠? 네. 사람을 보고 그랬다는 게.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약의 또 커다란 그 부분인 내경에서는 이 병이 생기는 그 순간 네. 그거의 그 찰나 포착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경과 그 내경의 기본적인 이런 어떤 의술에 대한 그 태도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아르스, 그 알트 이전의 그 아르스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해서 보면은 그 내경에 보면은 오랫동안 쳐다보면 혀를 상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글루타치온 방송을 지금 오랜 시간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글루타치온의 주 기능 중에 그 항산화 효과가 네. 상당히 크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바라보면서 혀를 상한다는 이 의미에는 이 과산화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느 부위가 상한다.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오랫동안 걸으면 우리 몸을 기운과 그다음에 뼈와 근육과 살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오랫동안 걸으면은 뭐가 상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내경에서는 오랫동안 걸으면요. 네, 근육과 뼈와 살과 기운. 살 쪽일까요? 비슷하다. 네, 근육. 근육. 네. 그다음 오랫동안 서 있으면 뼈.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랑 이제 연관져서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기운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네. 살과 기운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살이요. 네. 네.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게 기운이군요. 그게 네. 기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노여움을 오랫동안 띄고 있으면 아니면 급격한 노여움을 띄면은 우리의 그 오장 중에서 이 장기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장은 이제 간과 신장과 비장과 폐가 있겠죠. 네. 자, 분노를 잘하고 격정적으로 그죠? 네. 경노한다 그러죠. 예. 이러면 어떤 장기가 상하겠습니까? 간장과 신장과 비장과 폐장. 폐일 것 같은데.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간이요. 네네. 네. 우리가 술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은 간 쪽이 좀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간 쪽에 피가 많이 몰리고. 간은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하기는 씩씩댄다 하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지금 간이 지금 흥분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무거운 거를 오랫동안 들거나 순간적으로 무거운 걸 들거나 네. 아니면은 오랫동안 습한 곳, 그 축축한 곳이죠. 네네. 축축한 곳에 있으면 이 장기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네. 간과 신장과 비장과 폐 중에서 찍으세요. 비장 아닐까요? 비슷하긴 한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장입니다. 신장이요. 콩팥. 네. 그 다음에 자, 배부르게 먹으면 이 장기가 상한다. 위장인데. 그렇죠. 네. 비죠. 네, 비. 그 다음에 찬 기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이 장기가 상할 수 있다. 폐죠. 네. 네. 자, 제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이렇게 또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네. 간은 그 근육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네. 연관을 짓는데 자, 아까 오랫동안 걸으면 근육을 상한다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분노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격노하거나 하면은 간장을 상한다고 했죠. 그죠? 네. 자, 근이 위축이 되거나 근이 상하면서 제대로 뭐 보행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런 병들이 있죠. 그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하셨었는데 루게릭병. 루게릭병. 네. 그죠? 루게릭병은 근육이 약화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루게릭병에 걸린 분들 아니면 걸릴 소지가 있는 분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그렇죠. 네. 너무 과격한 운동 네. 내지는 그 마음의 어떤 분노. 음. 분노라는 마음은 어떤 때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음.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봤을 때 오. 아니면 의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그리고 나와 생각이 좀 맞지 않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네. 아니면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네. 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크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정의의 측면에서 우리의 그 공동의 어떤 그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뭐 근육들이 많이 상하시거든요. 근육들이 네. 약해지고 그런 분들도 거꾸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던 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근육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이 오랫동안 움직이는 거, 걷는 거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뼈를 상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습한 곳에 오래 있거나. 그런데 무거운 거를 든다는 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내가 어떤 공포라든가 네. 아니면 진짜 힘든 부담감, 심적으로 마음속에, 눌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걸 오래 유지했을 때도 신장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 가서 검사할 때 보면은 그 신장 쪽으로 단백뇨라고 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준해서 내가 신장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왜 그러냐면 신장은 뼈와 연관돼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함께 묶어서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 아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살을 상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배불리 먹으면 비장을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앉아 있고 네. 또 포만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양을 많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내 소화 기능 이상의 네.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뭐 그 식사하고 나서 바로 앉아갖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을 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땐 사물을 보면서 뭐 라면 먹어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기운을 상한다. 찬 기운은 오랫동안 노출될 때 폐를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요새 우리 요번에 더위가 진짜 뭐 추석 때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예, 역대급이었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틀죠. 네. 에어컨을 많이 틀고 뭐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폐나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는 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네. 내경에서 말하는 이 순간 포착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는 아니면 그 병으로 빠져들지 않는 그런 순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런 질병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허공을 쳐다보면 허공에 헛꽃이 생긴다. 허공의 꽃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집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잘못된 그 생활 태도 이런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생기는 그 찰나 그거를 잘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를 그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아르스 롱가 네. 그 의술은 길다. 뗏목의 비유라는 걸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그 어떤 사람이 강가를 건너가는데 네. 강이 깊어서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뭐죠? 그 나무 같은 거를 이제 구해 와서 그걸 엮어서 뗏목을 만든 거죠. 네.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네. 그 강을 건너갔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오는 데 있어서 이게 없었으면 건너오지도 못했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내가 이걸 또 다시 또 쓸 수 있겠지 예. 해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너는 왜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느냐 했더니 나는 이걸 또 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고 간다 했더니 아니 거기다 두면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왜 굳이 또 들고 가느냐. 이제 이게 어떤 진리의 비유라는 건데 네. 말하자면 진리도 버리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추석 때 엄청 더웠죠, 그죠? 그렇죠. 차를 타고 가면서 좀 멋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매번 이곳 저기 차를 세워놓고 한번 여기 좀 보고 싶다. 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갖고 진짜 차를 세우고 밖에 딱 나갔는데 네. 너무 더운 거야. 추석 때요. 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찾아간 그 절 주지스님도 저한테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였거든요. 너무 덥다고. 네. 그때는 뭐 구름이 끼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웠어요. 네. 그렇죠. 요번에 그렇죠. 추석 때 날씨는 맑았는데 그리고 해가 져도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저 맑은 하늘 꼭대기에 지금 이산화탄소 텐트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기후이변 말씀드릴 때 지금은 이제 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열대화 시대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 그 무더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 무더위가 11월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몇십 년 후? 네. 아니면 한 5년 후쯤에는 11월까지 아마 더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 이변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예측을 좀 앞서가지 않고 있나요, 지금?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11월 달까지 더울 거라는 거는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루타치온에서 시작된 이 과산화 현상,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기후 이변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 우리 인체의 변화, 그다음에 그거를 예방하는 법, 그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는 법에 있어서 글루타치온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